600년 넘게 수도 서울의 남쪽을 지켜온 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삼켜진 지 5시간 만에 다 타버려 오늘 새벽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에 불길이 잡힌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길이 다시 치솟은 뒤에는 숭례문에 도면조차 없어 발화점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다 진화에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숭례문이 타버린 지연장엔 시민들이 몰려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술한 안전대책과 미흡한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격자가 잇따르고 있고 현장에선 일회용 라이터와 사다리가 발견돼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 등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방화시설은 소화기 열대와 소화전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근무자도 한 명 없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는 3년에 걸쳐 2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7도 낮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옛 민주당이 분당된 지 4년 5개월 만에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밤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먼저 발화에서 전소까지의 과정을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50분 숭례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됩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지붕에서 연기만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9시 55분 소방당국은 화재 비상 2호를 발령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30분 만에 화재 비상 3호로 높아지고 소방대원 360명, 소방차량 90여 대가 총동원됩니다. 냉각수 대신 소화 약재까지 뿌려졌지만 불길의 기세를 억누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을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고 물이 그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적중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적정 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방당국은 지붕 안쪽에 난 불을 잡으려고 지붕 해체까지 시도하지만 누각과 지붕을 휘감은 불길 탓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화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누각 1층까지 모두 집어삼키고 새벽 1시 뒤쪽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보 1호는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시 55분 완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2시 5분 불은 모두 꺼졌지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잿더미가 되고 난 뒤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악몽의 5시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나자 곧바로 출동했지만 물만 뿌리고 허둥댄 셈이 됐습니다.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시민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이 난 지 40분 뒤인 어젯밤 9시 반쯤 소방당국은 불길이 모두 잡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 꺼진 줄 알았던 불길은 다시 살아났고 그 뒤로 4시간 반 동안 1, 2층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전통 건축물의 경우 기와 밑에 흙과 석고로 된 층이 있고 그 밑에 나무로 된 보강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강재에 불이 붙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뒤늦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발화 지점조차 못 찾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기와를 뜯어내고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어떤 손설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사람 인력으로 도저히 베낄 수 없고 장비도 베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목조 건물에 불이 나면 일일이 건물을 해체해가며 불을 끄도록 돼 있지만 국보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런 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에 불이 날 때를 대비한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혹시 매뉴얼 같은 거를 준 적이 있나요? 제가 받아본 건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훈련했던 그런 진압 작전도 당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게다가 소방당국은 중요 소방시설인 숭례문의 도면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초기 진화 실패 책임을 놓고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꼴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지 10분 뒤인 9시쯤 문화재청에 화재 사실을 통보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주장합니다. 방재청은 이어 30분쯤 뒤인 9시 30분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숭례문의 진화 방법을 놓고 문화재 훼손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얘기는 다릅니다. 최초로 방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9시쯤이 아니라 9시 25분쯤이었고 이어 팩스로 화재 통보를 받은 것이 9시 40분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논의한 내용을 두고도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서울소방본부장이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진화 과정에서 있을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협조해 일부를 부숴도 좋다는 협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한쪽만 기아를 또 벗겨내면은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계속해서 계속 그 조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 문화재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당국과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 문화재니까 좀 살살 좀 해달라. 파손 주의하면서 해달라. 이렇게 그런 부탁했다는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없었는데 소방처 측에서 망설인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재 진압은 자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며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판단해 진화할 문제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초기 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 누가? 그거는 그 자치단체에서 예. 소방관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상 문화재청의 예.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에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보 1호가 무너졌는데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입니다. 숭례문이 이렇게 사라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의 모습을 김성주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숭례문 지붕 한가운데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숫덩이로 변한 기둥과 석가래, 기와장이 모조리 뜯겨나간 처마와 지붕, 당당했던 숭례문은 이제 없습니다. 무너져 내린 잔해가 숭례문을 중심으로 잔뜩 쌓였고 흘러내린 기와장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숭례문 누각을 굳건히 떠받치던 순백의 화강암에도 화마의 흔적이 얼룩졌습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에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뼈대만 남은 숭례문 안에선 화인을 조사하는 소방대원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숱한 전란에도 의연히 600여 년을 견뎌온 조선왕조의 자존심.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은 한순간의 불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숭례문이 불에 타는 모습에 시민들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허술한 안전대책을 질타하는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 그 자체였습니다. 기가 막혀요.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눈물을 했어요. 시민들은 방송을 통해 숭례문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 불날 이유가 없잖아, 여기가. 전부 다 사방이 돌멩인데. 대한민국의 그 국보 1호가 사는데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매일 숭례문을 보면서 일을 해온 시장 상인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남대문 하면 우리 숭례문 거기 남대문 국보인데 너무너무 허전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숭례문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안전대책 없이 개방부터 한 당국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개방이 됐더라고요. 됐으면은 공영요일이라도 하나라도 배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폐허가 된 숭례문에 헌화하며 아픈 마음을 달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도 오늘 하루 종일 허술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선입니다.
숭례문에는 적외선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불이 나기 전후에 4번 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감지된 위치는 안타깝게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나기 직전인 어젯밤 8시 47분 9초, 숭례문 2층 누각 기둥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 장치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3초 뒤 같은 감지 장치가 또 한 번 작동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발화 추정 시각은 8시 48분, 불이 난 직후인 50분 1초, 역시 같은 감지 장치에 경보를 울렸고, 이어 50분 16초엔 지상에 설치된 장치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감지 장치의 높이는 1.5m, 사람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반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벽에서 날라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러나 첫 경보가 울린 9분 뒤 경비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 4곳에 설치된 무인 감시 카메라에도 침입자의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전후해 적외선 센서의 움직임이 감지된 위치는 모두 숭례문 뒤쪽,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숭례문의 앞뒤 출입구 쪽만 비춰 성벽 옆은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조차 열흘 전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설치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경비업체의 출동 횟수가 적지 않았는데도 야간 경비는 두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월요일로 12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그 출동도 많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3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방된 이후 야간에는 무인 감시 장치에 의존해온 국보 1호 숭례문. 외부인의 침입에는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번 불, 도대체 어떻게 나게 된 걸까요? 이 현장에서 라이터와 사다리가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점차 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일단 국보 1호를 삼킨 화마 원인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관이 일회용 라이터 2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세요. 네. 누가 올라가서, 네. 계단에 올라가서 거기 2개 있었어요. 여기에 천장에 올라가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 2개가 발견됐습니다. 또 누군가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는 몇몇 증언이 나오면서 방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택시 손님인 줄 알고 태우려고 했더니 안 타고 일로 걸어가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값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그 가운데 남대문 가운데로 들어가더라고요. 반면 다른 화재 원인으로 꼽혔던 전기 누전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숭례문의 조명시설이 밖에서 연결된 것인데다 숭례문 안에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입니다. 토양이 저항이 훨씬 적기 때문에 토양 쪽으로 전기가 더 쉽게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재 원인이 점차 방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방화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웅장한 건축물을 무너뜨리고만 이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발화 지점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여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소방당국이 처음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곳은 숭례문 지붕 안쪽입니다. 안쪽에 지붕 경사를 잡기 위한 이른바 적심이라는 나무를 넣는데 여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그 안에 또 흙이 있고 그 위에 또 나무가 있고 위에 지붕이 있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안쪽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와 지붕의 구조상 화재 원인이 방화라면 적심에서 먼저 불이 붙기는 어렵습니다. 기와 지붕은 지붕을 떠받드는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적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개판이라는 널판지가 들어가는데 일부러 불을 붙였다면 당연히 개판이나 석가래에 먼저 불이 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는 지붕 바깥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기둥이나 공포 그쯤에다가 발화물질을 끼얹고서 붙인 것 같은데 개판을 먼저 태우면서 그 개판에 붙은 불이 그 적심에 옮겨 붙으면서 따라서 지붕 바깥쪽에서 불이 났다면 방화 가능성에
지붕 안쪽에서 불이 났다면 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누각이 완전히 전소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재 원인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경찰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택시를 탔다는 50대 후반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서영민 기자. 네, 서영민입니다. 네, 경찰이 쫓고 있다는 방화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전만 해도 경찰은 숭례문 방화 화재 원인에 대해 방화인지 전기 누전인지 쉽게 판단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터에 이어 사다리까지 발견되자 방화뿐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에까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쫓고 있는 인물은 화재 직후 숭례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남산 쪽으로 가다 횡단보도에 태워가지고요. 저 숙대 입구 쪽에 내려줬어요. 몇 시에? 택시기사는 이 남자가 흰색 점퍼와 모자를 썼고 몸에서는 불에 탄 풀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종일관 손을 떨며 초조한 모습이었다는 게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이 용의자를 쫓기 위해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개 팀을 별도로 보강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초동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 숭례문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한 시민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진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지는 않았어요. 바로 끄지는 않았고 사람이 왔다 갔다만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불을 끄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와 함께 이달 들어 숭례문 무인 경비를 맡은 업체와 관리 주체인 서울중구청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숭례문 관리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화 시설이라고는 소화기 몇 대가 고작이었고 예산이 없어서 목재 방염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1호를 화재로부터 지키겠다고 설치한 소방시설은 고작 소화기 10대와 상수도 소화전뿐이었습니다. 연기와 불을 감지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도,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쓰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원형 유지 원칙 때문에 전기로 작동되는 경보시설 등은 문화재 훼손을 우려해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설치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청은 해인사와 낙산사 등 국보급 사찰 4곳에 수막 설비와 경보장치 등 첨단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은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제 순위에서는 48위로 한참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신속 진압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화재가 났어도 저희 인접에서 소방서에서 금방 1분이나 10분 내로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만큼 화재 진압이 빠르죠. 그걸 산속에 있는 것보다. 단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방염제를 기둥과 바닥에만 바른 것도 화마를 키웠습니다. 지난 1992년과 98년에는 숭례문 전체에 방염제를 발랐지만 가장 최근 작업을 한 2004년에는 예산 부족과 단청의 백화 현상 탓에 일부만 방염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부실한 화재 예방시설과 안이한 인식이 국보 1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숭례문 개방 대책도 허술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평소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숭례문의 야간 경비 체계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직원이 출동하는 무인 경비 방식이었습니다. 불은 관리자가 퇴근한 뒤인 오후 8시 50분쯤 일어났고 그 시각 숭례문 경비는 적외선 감지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휴일이고 또 20시 이후고 해서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근무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방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불이 났더라도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숭례문이 일반에 개방된 이후 출입이 통제된 시간대에 취객 등이 무단으로 드나드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국보가 훼손될 우려가 언제든 도사리고 있었지만 대비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에 봤어요. 계단에 올라가는 거. 계단에 올라가 그러면은 이게 경찰분들하고 이렇게 구청 직원분들하고